자, 이제 6단원 조건부 확률이라는 단원을 시작해 볼 텐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률은 그냥 서로 같은 것도 다 다르게 보자라는 어떤 메시지 하나만 잘 기억하고 나면 결국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었던 게 확률이라서,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했었던 거는 경우의 수를 얼마나 잘 구하느냐가 중요했지 막 엄청나게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 배워볼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걔를 다루는 방법들까지를 잘 배워야 돼. 게다가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단어는 좀 소단원으로 나눠보면 크게 3개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고 나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을 또 배우고, 거기로부터 파생돼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크게 3개의 꼭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3교시 정도의 강의가 필요할 거고 좀 내용이 가득가득 차 있을 거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 킬러 문제 같은 것들도 그냥 확률보다는 요 단원인 조건부 확률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확률을 배우고 나서 그 위에 더한 심화 개념을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돼. 자, 그러면 01 조건부 확률 책 같이 보면서요. 2권 시작하겠지. 조건부 확률이 뭔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보자고. 조건부 확률 말 그대로 조건이 붙은, 부여된, 붙어있다 할 때 붙자야 조건이 붙어있는 확률이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확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이길 확률, 질 확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만 딱 문장으로 뭐뭐 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게 확률이었다면 그 앞에 어떤 조건이 하나 붙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인데 이길 확률, 아니면 우리 팀 에이스가 빠졌는데 이길 확률, 그치? 대형 아이돌이 컴백을 했는데 우리 중소 아이돌이 이길 확률, 음방 1위 이런 거 할 확률처럼 앞에 조건이 붙은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다가 보면 뭐뭐뭐뭐일 때 이런 식으로 약간 가정법이라고 할까, 조건이 좀 들어가는 거야. 뭐뭐뭐뭐일 때 뭐뭐뭐뭐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의 워딩을 보면 이거는 그냥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건, 특정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그 안에서 어떠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찰해야 될 사건에 중요한 이슈가 2개 있단 말이야. 일단 기존에 일어난 사건이 뭐니? 자, 이렇게 뭐뭐뭐뭐일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잠깐만 이름을 A라고 붙여보면 얘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배경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거 아니야? 비가 왔을 때 우리 팀이 이긴다. 비가 오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백그라운드, 이미 지금의 상황이잖아, 그지? 그런 배경사건이라고 부를 거고, 내가 그 중에서 우리 팀이 이길 확률처럼 구하고 싶은 사건을 잠깐만 이름을 B라고 붙여본다면 얘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특정 사건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요런 상황에서 이 뭐뭐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부를 거고,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P, 요거는 이제 확률 때부터 썼던 probability, 확률의 기호일 거고, P 하는 괄호 열고요. B, 바, A. 자, 요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법, 우리 한국어의 문법하고는 이제 알파벳을 쓰는 순서가 다르니까 처음엔 좀 헷갈릴 거야. A가 이미 일어났을 때라서 이제 한글로 읽으면 A가 앞에 있거든? 근데 기호로 쓰면 이렇게 A가 뒤에 있어. 그래서 요거는 약간 서양인 마인드를 장착하시면 좋아요. 이런 거 만든 거 다 서양 애들일 거 아니야? probability of B야. 그치? B가 진짜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맞아. 근데 영어도 뭔가 뒤에 뭐뭐뭐뭐일 때 이런 조건 붙는 거 뒤에 붙잖아. probability of B when A occurred. 맞나요?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B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A가 이미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문법을 생각해주면 왜 B를 먼저 쓰는지가 좀 대충 느낌은 올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가 중요하겠지.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는 외우시면 돼. 물론 왜 이렇게 되는지 충분히 설명할 건데 지금 받아들이세요. 자, 어떻게 쓰면 될 거냐면 PA분의
P의 비교집합 A다 라고 쓸 겁니다. 당연히 의미를 설명할 거라고 해서 그래도 일단 구조적으로 암긴 하셔야 돼. 뒤에 있었던 A가 분모로 오고 바, 일직선 바라 부른다잉. 바였던 걸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당연히 PA분의 P 비교 A, 우리 확률 어떻게 구하던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PA라는 것도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전체 집합. 요거 뭐라 부르지? 용어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었어.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거 분의 당연히 여기도 표본 공간 분의 뭐 비교 A의 확률이야. 전체 분의 비교 A의 원소의 개수일 거 아니야? 맞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S끼리도 약분을 하면 뭐 분의 뭐라고 구해도 괜찮을 거냐면 A의 원소의 개수 분의 비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도 괜찮고요. 어차피 NS,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 분모 분자의 분모에 각각 들어갈 테니까 약분을 쳐냈다 생각하시면 NA분의 N 비교 A로 바꿔도 괜찮을 거다. 오케이?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주사위를 던질게.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하면 당연히 2분의 1이지. 6분의 3으로 생각했을 거야. 맞죠? 근데 여기에 어떤 조건을 달아볼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미 던졌어. 그랬더니 나는 안 보고 있다고 치고 옆에 있는 새끼가 야, 짝수 나왔어 라고 말을 해준 거야. 그러면 이미 나는 아직 모르지만 뭐가 일어난 거야? 이미 짝수가 나온 건 확정인 거지. 그렇게 이미 일어나 버린 상황을 모순 사건, 배경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배경 사건이 짝수였을 때라고 하자.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소수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뭐뭐뭐뭐일 때처럼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이미 일어나 버린 상황이 마주쳐지면 거기다가 바로 이렇게 슬래시 딱 그어주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자? 배경 사건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아, 그 중에서 나는 소수가 나오는 특정 사건을 구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 친구의 이름을 잠깐만 A라고 하고 이 친구의 이름을 잠깐만 B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A가 이미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probability of B when A is happened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 하면 뒤에 있는 거 분모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바 부분을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B 교 A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probability of A는 어떻게 될 거냐?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주사위 던졌는데 짝수 나올 확률이 얼마임? 6분의 3이지 뭐. 그 다음 주사위 던졌는데 소수가 뭐 있냐? 2, 3, 5 맞나? 그치? 2, 3, 5. 근데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짝수면서 무슨 수? 소수를 찾아야 돼? 2밖에 없잖아. 그래서 6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주고 66 날려주시면 3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아까 설명했던 대로 처음부터 6분의 안 썼어도 괜찮지 않아요? 맞아. 얘를 A의 원소의 개수 분의 A 교집합 B, B 교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받아들이면 소수 아니면 짝수 뭐가 있어?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지. 근데 소수이면서 짝수인 건 누구 있어? 2, 이거 뭐래? 아, 맞지? 짝수인 거 뭐 있어?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 중에 몇 개? 3개 중에 1개다. 그래서 확률은 3분의 1이다라고 바로 갔었어도 괜찮을 거야.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계속 예시를 들거나 말을 하면서 좀 느껴지는 거 없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건부 확률의 본질은 뭐냐면 표본 공간의 축소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야, 조건부 확률의 본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한글로 막 P, B, 바, A요 이지랄 떨지 말고 한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 표본 공간의 축소요. 이 한마디 하면 아, 이 새끼 좀 배운 새끼네 라고 바로 티가 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예시를 다시 한번 살펴봐봐. 결과적으로 내가 3분의 1이라는 요 마지막 확률을 구한 과정이 요 예시에서
일단 이미 이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 버렸어. 짝수가 나왔다는 게 일어나 버렸지. 그러면 아까 그 실생활에 잠깐 돌아가 보자고. 주사를 던졌어. 넌 못 보고 있어. 옆에 이 친구가 봐줬어. 야, 짝수가 나왔어 라고 말을 해줬어. 그러면 원래 그냥 세상이었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이 1, 2, 3, 4, 5, 6에 6가지가 있었어야 되잖아. 그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잖아. 전체 집합이잖아. 무슨 공간? 표본 공간이야. 근데 이미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짝수가 나왔다라고 말을 한 순간 네 머릿속에 1이랑 3이랑 5는 더 이상 떠올라 안 떠올라? 없잖아. 즉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에서 뭐뭐뭐로 줄은 거야. 2, 4, 6으로 줄어들었지. 전체 집합이 줄어들었다고.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럼 야 근데 그 중에서 네 소수 나왔으면 좋겠다며. 그럼 2, 4, 6 중에 소수 당연히 몇 개야? 1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3개 중에 1개니까 3분의 1이다. 이해되세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확률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안에 사건 A도 있고 사건 B도 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그냥 구하고 싶었던 확률, 예를 들어 PA라는 건 누구분의 누구를 보는 거야? 전체, 당연히 표본 공간 봐야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봐야지. 그 중에서 누구를 보는 거야?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이 되니? 뭐 전체 중에 3분의 1이니? 전체 중에 5분의 1이니? 이런 걸 보겠다고. 그게 그냥 확률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probability of, 이번엔 바꿔볼게. A bar B라고 써볼게요. 이거는 누가 일어났을 때 누가 일어날 확률? 배경사건이 뒤에 있어야 된다고. probability of A, 진짜 구하고 싶은 A이긴 한데 when B is happened, occurred, 이미 일어났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미 B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이 S라는 전체 집합이 네 머릿속에 진짜 전체 집합이냐? 아니라고. 이미 일어났잖아. 나에겐 더 이상 B라는 세상밖에 없어요. 오케이? 요 안에서만 생각하라 이거야. 근데 그 중에서 뭐래? A래. 그럼 당연히 어디겠어? 여기랑 여기 두 영역 중에 핑크 안에서 A가 어디요? 당연히 여기잖아. 그래서 뭐분의 뭐다? B 중에 A 교 B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의 원리, 그냥 무턱대고 뒤에 있는 거 분모로 깔아주고 바를 교집합으로 바꿔라 라고 외우지 마시고, 아 이미 사건 하나가 일어나 버렸구나. 이미 이 상황에선 B가 일어나 버렸구나. 그럼 내가 봐야 될 전체 집합, 즉 표본 공간은 더 이상 세상 전체가 아니구나. B라는 세상밖에 못 보는구나. 그 중에서 A가 일어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자연스럽게 P, B분의 P, A 교 B. 원소의 개수로 말한다면 NB 분의 N, B교 A가 될 수 있겠지. 이해가 돼? 그치? 그러면 요 예시가 조금 더 빨리 해결될 거야. 이미 짝수래. 그럼 네가 봐야 될 표본 공간 2, 4, 6밖에 없어. 그 중에 소수는 누구야? 1개 있어. 몇 분의 몇? 3분의 1이라는 거지.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의 축소로 받아들이시면 이제 요것도 금방 올 거야. 자, 우리 여사건 같은 거 기억하지? 아주 간단한 리마인드부터 하면 P의 A의 여집합. 이거는 전체에서 뭐 빼면 돼? A 빼면 되지 왜? 전체를 A 아니면 A가 아닌 거. 이렇게가 이루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내 질문은 이거야. Probability of A 여집합 바 B. 얘는 누구의 여사건이냐? 라는 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미로 생각하자. 이미 요거 본 순간 뭐야? 뭐가 일어났니? B가 일어났지. 그러면 이미 B가 일어난 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세상은 B로 한정돼요. 그 중에서 A가 안 일어났다. 의 반대말은 뭐야? 그 중에서 A가 일어났다지. 오케이? 좀 이따가 또 쓰게 될 용어인데 멀티버스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좀 더 조건 확률 잘 이해가 될 것 같아. 최근에 스파이더맨 또 개봉했잖아. 멀티버스가 이번에 안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멀티버스 관련된 MCU 마블 영화 엄청 많았었잖아요. 이미 예를 들면 뭐 타노스가 이겼다, 타노스가 졌다,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았다 안 모았다처럼 뭔가 이미 일어난 거야. 그럼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우주는 B가 일어난 세상 쪽으로 이제 분기를 했겠지. 그럼 그 중에서 A가 안 일어났다의 반대말은 당연히 뭐인 거야? 똑같은 멀티버스, B가 일어났다는 멀티버스에서 A가 일어났다와 안 일어났다가 여사건인 거지. 그러면 요거는 P의 A 바
A여바 B의 여집합. 이건 어떤 멀티버스인 거야? B가 안 일어났다라는 멀티버스인 거야. 그치? 아이언맨이 핑거 스냅을 못했다 뭐 이런 멀티버스라고. 그럼 그 중에서 A가 안 일어났다는 누구의 반대겠냐? 똑같은 멀티버스여야 된다고. B 여집합이라고 하는 멀티버스에서 A 여집합의 반대는 A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당연히 얘네들을 저렇게 투박하게 분수로 바꿔서 1 빼기 직접 해보면 이거다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유도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멀티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까지 이야기 마쳤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표본 공간의 축소를 관찰할 수 있는 도구, 즉 문제풀이의 도구가 되겠지. 그거를 이제 3개 정도 배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쉬운 거 한번 확인해 볼게. 멀티버스의 관찰 도구 1번입니다. 표예요. 자, 이 표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종이는 2디멘션, 2D다 보니까 사건이 2개 있을 때 표를 그리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사건 A와 B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A가 안 일어난 사건도 있을 거고 B가 안 일어난 사건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표가 조일 이렇게 4칸이 생겼을 테니까 각각을 한번 적어보면 여기가 이제 A 교집합 B가 되겠죠. 여기가 A의 여집합과 B가 일어난, 여기는 A 교집합 B의 여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여 교 B의 여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렇게 표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치면 굉장히 편해. 조건부 확률 관찰이. 예를 들어서 P의 A 바 B 여를 구하고 싶다고 치자. 배경 사건이 뭐야? 뒤에 있는 거지. 이미 우리가 어떤 멀티버스로 진입한 거야? B 여집합이라는 멀티버스로 진입했어. 그 말은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멀티버스만 우리가 새로운 무슨 공간으로 보면 돼? 표본 공간, 전체 집합으로 보면 돼요. 딴 데 볼 필요 없다고. 근데 그 중에 뭐 찾으래? A 찾으래. 그럼 요거 중에서 누구야? 얘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맞냐? 그래서 굳이 식으로 써보자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B의 여집합이잖아요. B의 여집합. 그 중에 얘잖아요. B의 A교 B여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P의 B여 바 A 이런 거 한번 보자. 이번에는 어떤 멀티버스야? 이미 A가 일어난 멀티버스로 진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새로운 전체 집합. 네 글자로 뭐라고?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A로 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B가 안 일어났다. 니까 이 부분이겠지. 그래서 P의 A분의 이 부분이니까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냐? 뭐 간단한 예제 하나 볼까요? 너무 쉽긴 해. 책에 있는 예제를 쓸 거긴 한데 좀 숫자는 다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자, 여자랑 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화 A랑 B를 본 사람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 여학생은 총 100명 있고요. 남학생은 총 200명 있다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를 관람한 학생 중 이거 바로 표로 그릴게. 이렇게 표 그릴게. 영화 A 본 사람, 영화 B 본 사람, 둘 다 본 사람.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지금 이런 식으로 사건이 크게 2개 있는 거잖아. A 봤냐 B 봤냐 무슨 영화라는 사건 하나랑 그 다음에 성별이라는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둘 수 있을 것 같아. 문장 읽으면서 빈칸 채워둘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이래. 그럼 여학생은 토탈 100명, 남학생은 토탈 200명 이렇게 나올 거고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 A를 총 150명 봤대. 그 중에서 여학생은 45, 여기가 45래. 그럼 자연스럽게 빈칸 부분 채우면서 가자. 남자 중에 A 본 거 뭐야? 105명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다음 B를 관람한 180명. B는 총 180명 봤대. 그 중에서 72명이 여자래. 72명이 여자래요. 그러면 남학생은 108명이 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당연한 얘기야. 150명하고 180명 더하면 330이잖아. 근데 총 인간은 몇 명이야? 300명.
남는데 그게 둘 다 본 걸 테니까 둘 다 본 건 30명. 그 다음 여자도 45명하고 72명 합치면 117명이거든. 근데 여자는 100명밖에 없어. 그러면 둘 다 본 친구가 17명 정도 있는 거겠지. 105랑 108도 마찬가지야. 더하면 213이니까 13명이 남네. 모든 빈칸이 다 잘 맞아떨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걸 구해보고 싶냐면 첫 번째, 둘 다 본 사람에서 뽑았을 때 오케이,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교재에다가 적어둔 예제인데, 둘 다 본 학생에서 한 명을 뽑았대. 그 말은 더 이상 A만 본 150명이나 B 본 180명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둘 다를 본 요 30명한테서 추출을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하나 보지 뭐.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학생?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30명 중에 17명이군요. 이런 식으로 표가 그려지면 표본 공간 전체 동그라미 치시고 그 중에 네가 원하는 거 동그라미 쳐서 30분의 17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는 가장 간단한 유형. 얘는 실제로 문제로 나와도 되게 쉬워요. 문장 읽으면서 이렇게 표 해가지고 동글뱅이 2개 치면 문제가 끝나는 그런 유형. 모든 유형이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조금씩 어려운 걸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제 02 가봅시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 이 용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냐?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 문제 풀 때 아직 이 용어를 공부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몇 가지 확률 문제들을 곱셈 정리라는 걸 활용해서 그냥 곱하기로 문제 풀었었던 거 기억나지? 이제 그게 진짜로 이제 뭐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배웠던 기본적인 식부터 한번 써볼게. Probability of B 바 A는 뭐분의 뭐라고 바꿔볼 수 있었냐면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온다고 PA 분의 분자 P의 B 교집합 A.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게. 이게 기본 개념이었잖아. 그러면 얘를 분모에 있었던 친구를 쩔로 올려보내서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얘부터 볼게. P의 B 교집합 A는 P의 B 바 A 곱하기 P의 A. 당연히 이 항만 한 거니까 전혀 틀린 거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요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네. 뭔데? 별로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식으로 외우는 것보단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자, 좌변이 뭔지 생각해보자. P의 A 교비. 얘는 당연히 A랑 B가 둘 다 일어난 확률이지. 그 다음에 우변을 볼게. P의 B바 A가 뭐였지? 뭐가 이미 일어났을 때? A가 이미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자, 그래서 해석은 얘부터 먼저 해볼게. 얘가 당연히 뭐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미 A가 일어났을 때 누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들의 곱셈이 좌변이래요. 자, 식의 의미를 파악해봐. A랑 B가 둘 다 일어날 확률은 먼저 A가 일어나야 돼. 그 다음 이미 A가 일어났다라는 상황 속에서 B가 일어나야 돼. 너무 자명하지 않냐? 왜 곱하는지도 느낌 오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입을 털어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오냐면 사건의 순서, 시간 흐름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치? 좌변은 그냥 둘 다 일어났어 라고 그냥 툭 던져놓는 느낌이라면 오른쪽은 일의 순서, 사건의 순서를 좀 부여해 본 거야.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야지. 근데 그거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아니고 A가 일어날 확률 해놓고 하면 이미 A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잖아. 그 멀티버스 속에서 B가 일어나줘야 결과적으로는 A랑 B가 둘 다 일어나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곱셈 정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사건에 시간 순서 같은 게 부여됐겠지. 오케이? 그래서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시간 순서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뭐 첫 번째 뽑았다가 두 번째 뽑을게요, 세 번째 뽑을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가 있거나 이런 상황일 때 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뭐 개념 식으로 쓰면 되게 복잡하겠지만 의미로 생각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지난 시간 확률 문제 풀 때도 그냥 당연히 1, 뭐 5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쓱쓱쓱 곱해왔잖아.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반대로요. P의 A바 B는 P B분의 P의 A 교집합 B 라고 쓸 수 있을 테니까 얘도 분모로 올려 보내면 B교 A나 A교 B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 그대로 등식 데리고 와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P의 B 곱하기 P의 A 바 B. 처음 쓸 때랑 순서로 바꿨어. 왜? 이게 조금 더 우리의 문법과 맞는 형태잖아. 이번에는 이 식은 사건 뭐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B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치? 그러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러니까 이미 뭐가 일어났어? 이미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A랑 B가 둘 다 일어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예제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주머니에서 이번에는 공을 좀 꺼내 볼 텐데 레드 구슬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블루 구슬이 4개 있는 총 6개들이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 볼 거야. 여기서 한 번씩 2번을 총 뽑을게. 그 다음에 어떻게 뽑을 거냐면 비복원 추출로 뽑는다라는 용어로 써놨는데 이거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니까 쓱 넘어갈게요. 복원, 원래대로 되돌린다. 비복원,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는다. 즉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다시 넣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몇 번째 뽑든 주머니 사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계속 넣었다 뺐다 할 거니까. 근데 주머니에서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버려. 이런 짓을 할 거면 내가 뽑을 때마다 주머니 속 사정이 바뀌겠지. 오케이?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보고 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시시각각 주머니 사정이 변화하고 있을 거야.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뭐냐면 처음에는 레드가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루가 나와주세요. 이런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레드 나와야지. 몇 분의 몇이야? 6개 중에 몇 개요? 2개. 그리고 레드를 보고 버렸으니까 이제 주머니 몇 개 남았니? 5개 남았지. 그 중에서 블루는 당연히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그러니까 5분의 4. 그래서 뭐 계산해주면 15분의 4. 끝이에요. 자, 문제 풀 때 어렵나요? 문제 풀 땐 전혀 어렵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건 요 5분의 4야. 자, 이 5분의 4는 맞나 틀리나 들어봐.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을 때 블루가 나올 확률이에요. 맞아 틀려? 아니지. 왜? 그냥 내가 주머니에서 뽑았을 때 블루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6분의 4라고 대답해야지. 근데 왜 5분의 4야? 이 5분의 4라는 건 이미 뭐가 일어난 거야. 이미 레드가 뽑힌다라는 게 일어난 후에 그 멀티버스 속에서 블루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시행에서 레드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 블루가 나올 확률인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다. 오케이. 사실 이 15분의 4라는 값을 구하는 과정 자체는 초딩도 이해가 하고 뭐 잘하면 뭐 유딩도 하겠다 싶은 정도의 내용이지만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거네 라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를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은연중에 당연하게 써서 풀 수 있어. 그럼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 배우나요? 에서 중요한 건 그래도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 한 번은 확인을 해 두셔야 돼. 오케이? 뭔가 어려운 서술형이나 내신 같은 데서 이렇게 P라는 기호 번복으로 되어 있는 식을 막 조작해야 될 때도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여 적용하는 건 쉬우나 요 기호 번복인 식에서 한글로 의미를 잘 독해내는 건 연습을 해놓자.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 한글로 된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워서 그거 어디다 써먹냐? 실제로 대학교 입시 논술 문제 같은 데서도 종종 사용을 하고 출제를 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식변형을 통한 조건부 확률의 연산입니다. 저렇게 식을 한번 자유자재로 다뤄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 천천히 의미를 곱씹으면서 따라오면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PA를 좀 만져볼게. PA가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니? A 교집합 B 플러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외우지 말자. 이해를 해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내가 구하고 싶은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뭐 B가 일어났을 때 A도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B는 안 일어나고 A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보면 더 명확할걸? 집합으로 생각하면 이거 고1 때 했던 거잖아. A라는 집합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 합친 거잖아. 여기가 얘고 여기가 쟤겠지. 됐어? 자, 그러면 요 A교 B를 식을 좀 바꿔볼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냐면 P의 B 곱하기 자, stop. PA교 B를 P의 B 곱하기 뭔가로 바꾸고 싶어. 왼쪽에 있는 거긴 해. 보지 말고. 뭐 해야 될까? 1초만 생각해 보세요. 막 기호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자는 거야. 저 식에서 의미를 뽑아내라. 내가 하고 싶은 건 A랑 B가 둘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미 내가 뭘 질렀어? B가 일어났지. 이미 B가 일어난 세상에 우린 진입했어. 그러니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될까? B가 일어난 세상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지. 뒤에도 마찬가지야. P의 B의 여집합 곱하기로 질러볼게. 이미 B의 여집합이 일어난 거야. 그럼 나는 그런 멀티버스 속에서 뭐가 일어난? A가 일어난 확률. 이거를 곱해 주시면 되겠지. 자, 요게 이거랑 같다.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얘가 이거랑 같다도 당연히 왼쪽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식일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변형도 한번 해보자. 지금은 요 식을 좀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보자 이런 걸 해보는 거야. 자, P의 A, 바, B. 얘를 좀 갖고 놀아볼게요. 얘는 당연히 P의 뭐분의 B분의 분자 모교모로 바꾸면 된다고. P의 A 교집합 B로 바꾸면 될 거라고. 근데 내가 분자를 좀 장난쳐 볼게. P의 B분의 P의 B 곱하기 P의 A 바 B. 그치? 둘 다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났던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맞긴 하지. 근데 이렇게 바꾸면 뭐 분자 약분하니까 원래가 원래네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 PA 곱하기 2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돼? P의 B 바 A가 들어오면 되겠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요 1번식과 2번식을 합쳐서 최종으로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식은 요겁니다. P의 A 바 B는 자, 2번으로부터 출발할 거야. 그래서 요거고 요거야. 근데 요 분모를 1번 과정을 이용해서 찢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중간부터 쓸게요. 여기부터 한번 쓸게. P의 B분의 P의 A 곱하기 P의 B 바 A.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머릿속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식을 쓰자. 기호로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라 B가 일어날 사건 또는 확률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집합 생각해보면 B가 누구랑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A랑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누구랑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 A의 여집합이랑 같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 다음 요 P의 비교 A라고 하는 걸 어떻게 써볼 거냐면 P의 A 곱하기
P에 B바 A라고 써볼게요. 이제 요게 결국은 A교 B인 거야. 자, 그 다음 이쪽 A 여집합하고 B가 같이 일어나는 걸 한번 식으로 써볼게. P에 A에 여집합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멀티버스 속에서 B가 일어난 거 이렇게 찢어볼게요. 그리고 분자는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볼게. P에 A 곱하기 P에 B 바 A다. 오케이, 1번식과 2번식이 자연스러우면 결과적으로 요 A 바 B라는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지. 맞냐? 자, 요 식이 지금 우리 고등학생 수준의 확률과 통계 또는 조건부 확률에서는 그렇게까지 크나큰 어떤 감동을 주는 식까진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통계학 입문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통계학과로 가가지고 진짜 통계를 공부하게 되면 이 식을 진짜 자주 보게 될 거고요. 이게 조건부 확률 또는 통계학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식입니다. 베이즈 정리라는 이름인데 그 의가 뭔지를 가볍게만 얘기할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정말로 다 받아들이고 와 개쩐다까지 느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만 잘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 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좌변 봐봐.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쳐요. 이거는 어떤 멀티버스야? B라는 멀티버스 속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러니까 좌변을 보면 분명 우리는 어떤 멀티버스로 가 있냐면 B가 일어난 멀티버스로 가 있는 거야. 그 안에서 A가 일어난 걸 보고 싶어. 이런 상황이야. 근데 우변 싹 다 정리한 이 식을 봐봐. 이 식에 존재하는 조건부 확률들은 모두 다 배경사건이 어느 쪽이냐면 A 쪽이지. B라는 멀티버스 속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나는 A라는 멀티버스 속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B라는 멀티버스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차원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차원 이동이라는 건 비유야. 우주를 넘나드는 건 비유고요. 수학에서 차원 이동 말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배경사건이 정반대인 사건들의 확률을 가지고 저 A바 B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되게 대단한 식이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좀 바라건대 백지에다가 요 1번, 2번 나아가서 이 노란색까지를 그냥 쓱쓱쓱쓱 식변형을 하실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식은요, 논술에서 더 잘 중용되는 것 같아요. 실제 내신 문제에서 이 식을 꼭 알아야만 풀 수 있거나 서술형에서 이 식 자체를 쓰세요라는 걸 내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출제하는 수리논술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과라면 문과도 상경계열로 논술 진학할 때 인문수학, 그러니까 인문수리논술이라는 걸 치는 학교가 꽤 있거든. 상경계열 진학하고자 하면 뭐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한양대까지 뭐 이렇게 좀 있어요. 상위권 대학에. 그런 대학에서는 이제 주로 당연히 문과 애들의 경영학과나 경작과로 오세요라는 시험에 막 미적분 내고 기하 벡터 내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통계를 자주 내는데요. 그 통계 때 꽤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게 식변형을 통해서 조건부 확률식을 좀 갖고 노는 연습이었고, 잠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 이 확률의 곱셈 정리 이 부분이 어떤 뉘앙스를 주더라? 사건의 시간 순서가 있는 뉘앙스를 주더라. A가 일어났고 그 멀티버스 속에서 B가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가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관찰 도구로서 꽤 잘 쓸 수 있는 것이 수형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멀티버스 가지치기를 직접 우리 손으로 해보겠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결과적으로 아니다. 먼저 A가 일어났어. 아니, 처음부터 멀티버스 끊자. 자, A가 일어난 멀티버스가 있고 A가 안 일어난 멀티버스가 있겠지. 말을 자꾸 저러서 미안해. 지금이 되게 아침 일찍이에요. 그래가지고 잠이 좀 들 게 심이다. 자, A가 일어난 세상, A가 안 일어난 세상 멀티버스 벌려봤다. 당연히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수 있겠지. 아니면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쪽 멀티버스에서도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사건이 2개 있다 보니까 멀티버스가 총 몇 개로 열려? 4개로 열릴 거야. 자, 그 각각의 멀티버스 한번 확인해 볼게. 얘는 결과적으로 A랑 B가 둘 다 뭐 했냐? 일어났지. 그래서 여기는 A랑 B가 둘 다 일어난 멀티버스입니다. 얘는요, A는 일어났지만 B가 일어나지 않는 멀티버스고요. 여기는 A가 안 일어났고 B가 일어난 멀티버스입니다. 여기는 A가 안 일어났고 B도 안 일어났다라는 멀티버스야. 근데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끊어보겠다는 거야. 하나만 예시를 들게. 나머지는 다 책에 있어요. 자, 요 멀티버스를 관찰해보자. 자, 시간 순서로 가봐. 먼저 뭐가 일어났냐? A가 일어났잖니? 자, 그 다음에 B가 안 일어났는데 요 B가 안 일어났다는 건 그냥 B가 안 일어난 게 아니야. 어떤 멀티버스에서 A가 일어났다라는 멀티버스에서 B가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처음에 소개한 식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뭔가 동작이 뭐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뭐 한다 이렇게 시간 순서가 있을 때는 수형도를 그려서 멀티버스를 관찰하는 것이 시각화하기 되게 좋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크게는 표는 약간 시간 순서가 조금 없는 느낌이 있어요. 남녀와 뭐 영화 봤다 안 봤다 라든지 뭐 남녀와 안경을 썼다 안 썼다라든지 뭔가 좀 시간적인 느낌은 없는 2개의 사건이 있을 때는 표를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요. 처음엔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하겠습니다처럼 시간적 순서가 좀 명확하게 보이거나 내가 그렇게 상황을 조작할 수 있겠다 싶으면 수형도를 그려서 관찰하면 아, 내가 보고 싶은 멀티버스는 이런 거구나 라고 보기 편하지 않을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조건부 확률을 다루는 3가지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표, 식변형, 그 다음에 수형도. 자,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더 들면서 조건부 확률을 좀 더 이해해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설명할 겁니다. 재밌는 사실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비뽑기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제비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당첨 제비가 2개 있다고 하자. 내가 당첨될 확률이라는 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네가 첫 번째에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뽑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보자. 네가 첫 번째에 제비를 뽑아볼게. 그러면 당첨될 확률 얼마야? 뭐 당연히 10분의 2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제 제비를 뽑고 뽑은 건 버릴 거야. 즉 비복원 추출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네가 세컨드 두 번째에 제비를 뽑는다고 치자. 그러면 여전히 확률이 10분의 2냐? 아, 몰라 아직. 왜? 첫 번째 새끼가 당첨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티버스가 몇 개로 열려? 2개로 열리겠지. 첫 번째 사람이 뽑았는지 아니면 낙첨이 됐는지.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first 사람이 당첨이 됐고 first 사람이 당첨이 안 됐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얼마라고? 이건 당연히 10분의 2지. 자, 근데 그러면 주머니 사정이 바뀌었을 거야. 이제 총 제비 몇 개로 바뀌었어요? 9개로 바뀌었지. 그리고 당첨 제비 몇 개밖에 없어? 이제 하나밖에 없지. 9분의 1. 이게 너가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을 때 너도 당첨될 확률일 거야. 그 다음 첫 번째 사람이 안 됐다고 치자. 그 말은 얘가 10개 중에 8개의 꽝을 뽑았다는 거야. 그리고 주머니 사정은 당연히 9개로 줄었지만 당첨 제비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니 여전히 몇 개야? 2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합쳐서 계산해 볼게요. 90분의 2 더하기 16이 얼마냐? 18. 5분의 1이네요. 너가 첫 번째 뽑았을 때도 당첨될 확률 5분의 1이네요. 혹시 세 번째까지만 보여드릴게. 자, 이제 원리 알았을 테니까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볼게요. 너가 썰드에 뽑았을 때 이거는 멀티버스가 몇 개 열리게? 4개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어땠니? 다 달라질 테니까. 자, 그래서 멀티버스 4개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만 표기할게. 첫 번째가 뽑았다, 두 번째도 뽑았다. 첫 번째가 뽑았고 두 번째는 꽝이다. 첫 번째가 꽝이고 두 번째가 뽑았다. 두 번 다 꽝이었다. 네가 이제 세 번째야. 오케이, 자 가보자. 첫 번째, 당첨될 확률 10분의 2. 그 다음 두 번째, 당첨될 확률 9분의 1. 자, 이 상황에서 네가 세 번째 당첨될 확률. 근데 이미 당첨 제비가 없는데요. 확률은 제로겠지. 그 다음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10분의 2.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돼야 돼. 그럼 9개 중에 꽝 몇 개 있냐? 꽝은 안 바뀌었어요. 8개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사람이 꽝이야. 10분의 8. 그 다음 9개 중에 이 친구 당첨이니까 2. 그 다음 아이고 여기도 안 했다. 그 다음 이제 네가 뽑아야지. 너 제비 총 8개 중 한 사람만 당첨된 거니까 당첨 제비 몇 개 남아있니? 1개 남아있어요. 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8분의 1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앞에 사람이 10분의 8의 확률로 꽝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도 꽝인데 이제 꽝 제비가 아까 하나 뽑아갔으니까 몇 개로 줄었어? 7개로 줄었어요. 그 다음 8개 중에 이제 네가 당첨될 거야. 8분의 2의 확률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0이니까 무시하고 요 3개만 계산해 볼게. 분모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똑같을 거고요. 분자가 16, 16. 일단 16 더하기 16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여기는 8 곱하기 7 곱하기 2네요. 16 곱하기 7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16이 총 몇 개 있냐? 1개, 1개, 7개, 총 9개 있지. 16 곱하기 9네요. 9, 9 지울게요. 8이랑 16 약분하겠습니다. 몇 분의 몇? 10분의 2. 약분해서 5분의 1이지. 즉 제비 뽑기는요. 몇 번째 뽑든 처음 10개 중에 2개, 5분의 1이라는 확률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 만약에 학교에서 뭔가 제비 뽑기로 뭐 아이스크림 사준다 이런 거 할 때 나부터 뽑을래 하고 먼저 앞서 달려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멍청이들 하고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 있으면 어차피 확률은 10분의 2로 똑같아. 오케이? 실제로 이제 이 문제는 일반화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보세요라고 하는 대학교 입학 논술 문제에도 있는 되게 유명한 주제입니다. 오케이? 제비 뽑기는 언제나 평등해요. 아시겠지? 자, 다음 또 어떤 예시 하나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자. 되게 복잡한 상황을 식으로 한번 다뤄보는 연습을 할게. 이 문제도 논술 문제 단골 주제입니다. 자, 이제 문장을 읽어 나갈게. 첫 번째 문장 읽어 나갈 테니까 이건 칠판에 안 쓸게. 같이 읽어보자. 어떤 암 진단기계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5%고 암을 자, 뭐 읽었지?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 안 걸렸다, 뭐 안 걸린 되게 복잡해.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아까 배웠던 식변형을 이용하자. 왜? 식으로 쓰면 막 뭐뭐 했을 때 뭐 암에 걸렸다, 헷갈리지 않고 그냥 기호로 드라이하게 그냥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네 문장 읽으면서 중요한 사건 2개를 찝어보세요. 뭐가 있을까? 암에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이거 2개 사건이라고 하지 마. 암에 걸린 거랑 안 걸린 건 하나의 여집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겁니다. 오케이? 또 실수했지 너. 오케이? 다시. 그럼 어떤 게 2개야? 그치? 암에 걸렸다라는 사건 하나랑 기계가 너 걸렸어 이러고 진단하는 사건 요렇게 크게 2개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장들을 기호화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굵직한 사건 2개입니다. 첫 번째, 암에 실제로 걸림. 이 사건의 이름을 cancer,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암에 안 걸린 거, 미음이랑 니은 구분 잘해라잉. 암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름을 붙일 게 아니라 그냥 누구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실제로 기계가 야, 너 좆됐어. 너 양성이야. 양성이 걸렸다라는 건 알지? 병에 양성이면 포지티브니까 좋은가? 그게 아니고 양성은 진짜 걸린 거고 음성, 네거티브가 안 걸린 거예요. 자, 걸렸다라는 걸
D라고 할게. 영어로 진단하다가 diagnose잖아요. 그 D를 쓸게요. 자, 그 다음 너 안 걸렸던데 라는 것을 D에 여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문장을 읽으면서 모든 주어진 확률들을 기호화해볼게. 뭐냐, 첫 번째,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5%래. 그럼 일단 0.95거든? 그 0.95가 무슨 확률이냐? 문장을 읽으면서 이건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 왜? 이미 그 사람은 걸렸어요. 이미 캔서일 때예요. 그 사람을 양성이라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거니까 디아그노스 할 거예요. 자, 요 확률이 0.95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90% 뭐 이런 게 있지. 그럼 확률 0.9란 말이지. 그 0.9는 뭐냐면 암에 안 걸린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니까 캔서가 아닌 사람을 너 음성이에요 라고 진단할 확률 0.9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전체의 10%인 집단에서 라는 말은 0.1이 될 텐데 그건 바로 우리 집단에서 랜덤으로 그냥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캔서였을 확률인 거지. 자, 이게 문장을 다 기호화한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을 때예요. 즉 배경사건은 뭐야? 디아그노스드 됐을 때예요. 그때 그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캔서일 확률을 구해보자 인 겁니다. 오케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확률들은 다 배경사건이 C 계열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배경사건이 D야. C라는 멀티버스 속의 확률만 아는데 D라는 멀티버스 속의 확률을 보고 싶어. 이걸 가능케 해주는 게 아까 배웠던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식변형 과정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쭉 가볼게요. 복습 겸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의 C바 D는요. PD분의 P의 C 교 D일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분모에 있는 PD라고 하는 건 당연히 D가 C랑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D가 C의 여집합이랑 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고 생각하면 당연하겠지. 분자는 그대로 쓸 건데 순서를 D교 C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제 교집합들을 조건부 확률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D랑 C가 동시에 일어난 건 P의 C 곱하기, 자, 뭐가 뭐인지 생각할 것. 의미로 생각해. 막 분수식 생각하지 마. C랑 D가 결과적으로 같이 일어났어. 그건 C가 일어나고 그런 멀티버스에서 D가 일어난 거겠지. 오케이. 그 다음 P의 D교 C여는 C의 여집합이 먼저 일어났어. 그 다음에 그런 멀티버스에서 D가 일어났어 라고 바꿀 수가 있겠지. 분자에 있는 D교 C는 얘랑 똑같잖아요. 이거 그냥 보면서 뺏겨 쓸게요. P의 C 곱하기 P의 D 바 C. 됐나요? 이게 모든 조건 확률들의 배경사건을 뒤집어 줄 수 있는 베이지 정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숫자들 보면서 숫자 채워나갈게요. PC 캔슬 확률 얼마라고? 0.1 곱하기 D 바 C 0.95 플러스 C여, 당연히 C여는 0.9겠지. 곱하기 그 다음에 D 바 C여, D 바 C여가 없는데. 자, D 바 C여가 누구의 여사건이야? 멀티버스 생각하라고. C 여집합이라는 세상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얘야 얘지. C 여집합이라는 세상에서 D의 여집합. 이 0.9면 D는 0.1이겠죠. 그 다음 분자는 여기랑 똑같았잖아요. 0.1 곱하기 0.95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계산만 할게요. 0.1씩 다 똑같으니까 날려버리시고 뭐 100배 정도 할까요? 그러면 95 더하기 90 분의 90의 5 그러면 5로 약분할까? 5로 약분해 19 18 분의 19 여서 37 분의 19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7분의 19. 그치? 요 예시, 이 예제 코로나 이후에 암을 코로나로만 바꿔서
계속, 특히나 코로나 시절에 이거 엄청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여전히 계속 출제되기도 하고요. 이제 예전에는 암으로 했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죄다 코로나로 나오더라고.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 코로나니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것이 대입 논술에서 요구하는 풀이입니다만 실제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밖에 못 푸냐는 아니긴 해서 두 번째 풀이도 보여드릴게요. 결국 봐봐. 지금 이 상황을 관장하는 큰 두 개의 사건은 어떤 시간적 순서가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너 양성이냐 음성이냐 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수형도보다는 표를 이용하는 관찰이 좀 더 편할 것 같아.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캔서가 있고 캔서에 여집합 안 걸렸다가 있고요. 양성 판정이 있고 음성 판정이 있습니다. 자, 이 총 4개의 칸을 천천히 한번 채워볼게. 먼저 PC가 0.1이다라는 건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면 암에 걸리신 분이 몇 분? 10명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총 100명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을 10명, 암에 안 걸린 사람을 90명 이렇게 해보자고. 자, 편의상 10배씩 늘릴게요. 100명과 90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D바C가 0.95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자. 조건부 확률의 본질은 뭐라고? 무엇의 축소? 표본 공간의 축소. 그래서 D바C는 C 중에서 D의 확률이잖아. 그치? 그게 0.95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인 거야? 95명인 거지. 그럼 자연스레 여기가 몇 명이야? 5명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900명인데 C여가 일어났을 때 D여가 일어날 확률이 0.9래. 그러면 요로 멀티버스 중 D가 안 일어났다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라고? 0.9래. 그러면 900에 0.9, 99, 81 몇 명이야? 810명일 거야. 그럼 당연히 요 빈칸에는 90명이 있으면 되겠지. 자, 요런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C바 D 멀티버스. 어디가 표본 공간? D가 표본 공간. 핑크 중에서 누구? C. 요거네. 그래서 185분의 얼마다? 95. 185분의 95. 똑같죠? 당연히 내신 문제에서는 요렇게 푸는 게 맞아. 훨씬 쉽잖아. 뭐 쉽다 정도가 아니지. 그냥 개껌이잖아. 그렇죠? 그래도 요렇게 식으로 하는 걸 한 번만, 방학 때 한 번만 연습을 해놔 주세요. 오케이? 서술형에서 뭐 표 말고 식으로 풀라고 할지도 모르고요. 나중에 너네가 대학교를 논술로 갈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과를 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오케이? 요거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형도를 이용하는 예시 하나만 확인을 해드릴게요. 수형도는 어떨 때 쓰면 좋다고? 시간적 순서가 명확할 때 쓰면 좋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형도를 이용해서 멀티버스 관찰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또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떤 배달앱에서는 리뷰를 작성하면 80%의 확률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리뷰를 작성하지 않으면 40%의 확률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나는요, 배달이 제 시간에 오면 60%의 확률로 리뷰를 작성하고 배달이 늦게 오면 20%의 확률로 리뷰를 작성한다. 배달기사님은 90%의 확률로 제 시간에 배달합니다. 어느 날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시켰어. 근데 쿠폰에 당첨됐을 때 리뷰를 쓰지 않았을 확률. 문장으로 읽기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치? 근데 보니까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것 같아. 뭐야? 처음에 지각했니 안 했니? 그 다음 내가 리뷰를 썼나 안 썼나? 그 다음 당첨이 됐나 안 됐나? 요렇게 3개의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느낌이지. 그래서 요거는 표보다는 멀티버스를 이용해보자. 심지어 사건이 3개면요 표를 못 그려요. 왜? 사건 3개면 X축, Y축, 뭐까지 써야 Z축까지 써야 되잖아. 그래서 3D로 표 만들어야 돼. 뭐 못할 건 없겠지만, 그치? 표를 막 이지랄, 저지랄, 요지랄 해가지고 정육면체 속에 8개의 공간이 있다? 너무 힘들잖아요? 수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하자. 멀티버스가 몇 개로 펼쳐질 거 같니? 8개입니다. 사건이 2개씩 있을 거거든요. 2의 세제곱이겠지. 자, 해볼게. 일단 멀티버스 다 해놓고 나서 일단 그려놓고 천천히 추가하자. 자, 어떤 세상이냐면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야? 배달이 제때 오나 지각하나겠지. 자, 제때 온다. 지각한다. 그 다음에 내가 리뷰를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쿠폰에 당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총 8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지. 자, 요런 멀티버스를 볼 겁니다. 근데요,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쿠폰에 뭐 했대? 당첨이 됐을 때래요. 그럼 내가 봐야 될 표본 공간은 더 이상 쿠폰에 당첨이 안 된 세상을 볼 필요 있나? 없지. 그러면 쿠폰에 당첨된 세상만 먼저 봐둘게요. 첫 번째, 쿠폰에 당첨됐네. 쿠폰에 당첨됐네. 쿠폰에 당첨이 됐네. 쿠폰에 당첨이 됐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각각의 이 4개의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먼저 제때 올 확률 다시 읽어봐. 제때 올 확률이 뭐야? 보시면 배달기사님은 90%의 확률로 제때 온대. 그러면 제때 왔다요 0.9. 얘도 제때 온 세상일 거 아니야? 0.9. 그럼 반대로 지각하실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0.1이겠지. 이쪽은 둘 다 지각이에요. 지각. 그 다음 내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시간에 오면 60%로 리뷰 작성. 이거 제때 왔지? 리뷰 작성한 세상이지. 얼마의 확률이야? 0.6의 확률로 작성. 얘는 제때 왔는데 안 썼대. 얼마의 확률이야? 0.6의 반대겠지? 0.4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지각을 하면 20%의 확률로 리뷰 작성한대. 화가 났나 보지 뭐. 그럼 지각했는데 리뷰 작성할 확률이 0.2. 그러면 반대로 지각을 했는데 리뷰를 안 할 확률이 얼마라고? 0.8이겠지. 오케이? 그 다음 리뷰를 쓰면 80%의 확률로 쿠폰 받는데 리뷰를 썼어. 쿠폰을 받았어. 얼마의 확률이야? 0.8의 확률입니다. 얘는 리뷰를 안 썼어. 근데 당첨이 됐네. 그거 뭐지? 리뷰를 작성하지 않으면 40%의 확률로 받을 수 있대. 리뷰 안 썼는데 당첨될 확률은 40%래요. 그 다음 얘는 리뷰 썼지? 쿠폰 당첨됐지? 리뷰 썼을 때 쿠폰 당첨될 확률 얼마라고? 리뷰를 쓰면 80% 받을 수 있단다. 0.8. 얘는 리뷰 안 썼지? 근데 당첨이 됐네. 리뷰 안 썼는데 당첨될 확률 얼마야? 0.4겠다. 자, 요 4개의 동그라미가 내가 관찰해야 될 멀티버스. 그 중에서 내가 뭐야? 당첨이 됐는데 리뷰를 쓰지 않았을 확률. 리뷰 안 쓴 거 뭐 있냐? 리뷰를 썼다, 안 썼다, 너다. 또 당첨이 된 것 중 리뷰를 안 쓴 거, 요거다. 즉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저 흰색 동그라미 4개를 다 더해주고 그것분의 누구? 핑크색하고 구하면 되는 거지. 값은 더러우니까 안 할게요. 마무리 계산은 동그라미 이렇게 4개. 그거 중 요거 플러스 요거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건부 확률 문제의 꽤 많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분모가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중 난 이거 보고 싶어. 처럼요. 분모에 있는 거의 일부분이 분자에 똑같이 들어오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당연하지, 그치? 내가 보고 싶은 건 쿠폰, 아니, 쿠폰 받았다. 중? 그 중에 사실은 리뷰를 안 쓴 건 뭔데?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구조가 자주 발생하면 자명하겠죠. 자, 요렇게까지가요. 조건부 확률의 첫 번째 파트인 그냥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문제풀이를 조금 해볼게요. 몇 문제 있냐? 8문제가 있군요. 힘내서 그냥 쭉 이어서 찍을까 잠깐 끊어드릴까 생각했는데 8문제 정도야.
딱 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1번. 그냥 기호 연습하자는 거야.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의 B바 A가 4분의 1, P의 A바 B가 3분의 1, PA 플러스 PB가 10분의 7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거야. 대부분의 해설지가 푸는 풀이와 내가 앞으로 너네한테 강조할 풀이입니다. 그래, 처음이니까 둘 다 보긴 해야지. 자, 첫 번째 방법, 식 범벅으로 풀어볼게요. 자, P의 B bar A라는 걸 뭐 배운 대로 분수로 바꾸면 누구분의 누구니? PA분의 P의 B 교집합 A겠죠. 이게 4분의 1이래. 그 다음 P의 A bar B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P의 B분의 P의 A 교집합 B. 자, 그게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PA 플러스 PB가 10분의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PA 플러스 PB는 하고 바로 위에 있는 얘네들 한번 활용해보면 PA는 하고 올라가 봐. 몇 배의 누구야? 4배의 P의 비교 A지. 플러스 PB는 얘를 이항 해보시면 3배의 P의 A 교 B지. 근데 어차피 A 교비나 B 교비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7배의 P의 A 교집합 B가 될 건데 그게 얼마라고? 10분의 7이래. 자, 그러니까 당연히 A 교집합 B는 10분의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요거는 당연히 식을 이용해서 나쁜 풀이는 아니긴 한데요.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 자, 앞으로 조건부 확률 P, B, 바 A를 보시면 야, 이 식의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B 바 A요. 개병신. 조금 아는 사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요. 교과서대로 잘 공부한 겁니다. 근데 요렇게 말할 수 있으면 최고. 저 식은요. A라는 멀티버스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요. 를 다듬어서 A 속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요라고 이해를 하자. 오케이? A 속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4분의 1이다라는 거. 그 다음 얘도 한글로 읽으면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누구 중에서?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 자, 저 4분의 1의 뜻이 뭐라고? 누구 중에서? A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당연히 여기겠지.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노란색 중에 4분의 1이래.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가령 여기를 A라고 둔다면 이쪽에는 몇 A가 있으면 돼?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니까 총 4A면 돼서 남아있는 이쪽은 3A지. 가릿. 그 다음 A와 B의 뜻은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될 확률. 아니야. 맞긴 하지만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B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라는 건 전체가 3A여야 돼. 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건 얼마다? 2A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PA 더하기 PB가 10분의 7이래. PA는 뭐야? 노란색 전체야. 몇 A? 4A. PB는 뭐 핑크 전체야. 몇 A? 3A. 그게 얼마라고? 10분의 7이라고. 그럼 A가 얼마? 10분의 1. 그게 정답.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보려는 시도를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이런 문제가 이게 무조건 개꿀이야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헷갈리지 미지수가 많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면 이쪽으로 가면 될지도 모르겠으나 엔간한 건 다 이렇게 풀리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호 범벅이고 뭔가 구해봐라 이런 문제 있으면 의미대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은요, 그냥 그렇게 의미대로 해석을 해서 풀어볼게. 자, PA 합 B는 8분의 5고요. PB가 4분의 1이래.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그려볼게. 자, 일단 PB. 요거 전체가 얼마냐면 4분의 1이래요. 그 다음 A 합집합 B가 8분의 5래. 그럼 당연히 요 남아있는 이 크로아상 모양 아니면 초승달인가요? 이쪽 모양의 넓이는 8분의 3이지.
그래야 다 합쳐서 8분의 5가 될 테니까. 자, 이 상황에서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P의 A bar B의 여집합이래요. 말로 읽어봐.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B의 여집합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자,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뭔데요? 초록색 바깥의 전체요. 그러니까 핑크 부분하고 요 칠판까지 여집합 다 포함한 거지. 당연히 얼마입니까? 4분의 0. 3이죠. 그중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야. 그치? 진짜 A의 확률은 우리가 지금 몰라요. 왜? 요 부분까지를 쳐야 그냥 A의 확률이거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B의 여집합. 요 중에서 A가 얼마냐니까 8분의 3이잖아. 그래서 그냥 몇 분의 몇? 2분의 1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1, 2번 같이 간단히 기호들 가지고 구해보세요라는 건 되게 내신 시험 문제도 초반부에 나오는 기본 쉬운 문제입니다. 저런 걸로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같은 것들부터 조금 더 다양한 문제 유형을 보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는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자, 3일 이상, 2일 이하,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 빈칸 채워볼게요. 12랑 A랑 B래. 12, A랑 B. 토탈 50명. 그 다음 C고요, 7이고요, D고 토탈 20명. 뭐 이렇게 나와 있대. 자,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의 확률은 14분의 5래요. 자, 문장을 잘 읽어주셔야 돼. 뭐냐면 조건부 확률인지 그냥 확률인지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뭐뭐뭐 할 때 라는 문장이 있으면 조건부 확률이고 없으면 그냥 확률이다라고 봐도 괜찮고,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장을 잘 읽어봐. 이것도 약간 센스의 영역이나 잘 읽어보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냐, 즉 멀티버스를 진입했냐 안 했냐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페이크거든. 내가 조건부 확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문장도 3학년 학생 아니 bar 일주일에 3일 이상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접속사라 그러냐? 일대가 아니라 뭐야? 면서지.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분의 5라는 확률, 많이들 낮게 처음에 풀 때 14분의 5라는 것은요, 3학년이 아니고, 3학년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까? 1, 2학년이라고 할게. 1, 2학년 이면서 3일 이상 이용할 확률이 14분의 5예요. 오케이? 그러면 1, 2학년이면서 3일 이상 사용한다. 그게 뭐야? 1, 2학년이면서 3일 이상이니까 요 친구들이겠네. 저 인원수 12 플러스 A가 전체 70명, 그게 70명이잖아요.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4분의 5다라고 읽어주셔야 돼. 쟤는 교집합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A부터 구하겠습니다. 5배 하면 25죠? 분자 13이면 되겠네요. 너가 13. 그럼 10이고 13이니까 자연스레 여기 25 채워집니다. 마저 읽을게요.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때, 요거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럼 나 이제 표본 공간 뭐로 봐야 돼? 일주일에 3일 이상 쓰는 새끼야. 오케이. 나의 표본 공간이 요거구나. 그중 그 사람이 3학년인 학생일 게 P1이래. 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P1이라고 하는 건 50명 중에 25명이 차지하는 비율인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일 때, 이번엔 3학년이요. 3학년인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3일 이상 이용하는 확률. 그 중에 3일 이상. 그럼 이번에 내가 구하고 싶은 P2라고 하는 것은
3학년 학생 25 플러스 D명 중에서 25명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P2인 거구나. 근데 P1은 5분의 3 P2래.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2분의 1은 5분의 3 곱하기 얘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5 플러스 D 분의 25는으로 갈까? 약분하는 게 낫겠다. 여기 5랑 25를 5로 약분. 25 플러스 D가 반대편으로 넘어갈게. 25 플러스의 D는 2가 올라오면서 2, 3, 5, 30이겠지? 따라서 D는 5다. 자, 빈칸 채울게요. 여기가 5였습니다. 그러면 20명이니까 5, 7에 여기는 8명이다. 메꿔주시고 마무리. B 플러스의 값을 구하라. B는 25, C는 8이니까 정답은 3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문장을 꼭 잘 읽어주셔야 돼. 교집합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이미 일어난 건지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운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A 플러스 B가 7이 할 확률. 오케이. 그냥 표본 공간의 축소만 기억하라고. 내가 지금 봐야 될 전체 집합은 더 이상 그냥 6 곱하기 6이 아니라고. A, B가 4의 배수야. 그치? 그러면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인 애들만 보면 돼요. 뭐 직접 해볼까? 4의 배수인 거. 4, 8, 12, 16, 20, 24, 28, 32, 36 뭐 이렇게 있겠지. 일단 4의 배수 다 해봤어. 그 중에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주사위 던져가지고 곱하기가 4 되는 거 뭐 있나? 순서만 바로 쓸게. 1, 4, 2, 2, 4, 1. 8 되는 거. 1 곱하기 8가 또 없잖아. 2, 4, 4, 2. 12 되는 거. 2, 6, 3, 4. 반대로 4, 3. 그 다음에 6, 2. 16 되는 거. 2 곱하기 8. 없잖아. 4, 4. 20, 4, 5랑 5, 4가 있지. 24는 4, 6, 6, 4가 있겠지. 28은 4 곱하기 7. 이거 못 만드네. 그치? 28은 없을 거예요. 32, 4 곱하기 8, 2 곱하기 16. 아예 못 만드네. 마지막 36까지 6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거 찾으면 돼. 자, 이 핑크가요. 표본 공간이에요. 전체 집합이라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거 동글뱅이 맞추면 돼요. 합이 7 이하인 거 아니고. 오케이. 총 개수. 하나, 둘, 서희, 너희,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개 중에서 네가 동글뱅이 친 거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개네요. 확률 15분의 7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방금 이 핑크색을 쫙 노가다로 나열하는 것에 약간 의문을 느끼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 4의 배수가 될 경우의 수를 노가다로 꼭 구해야 되나? 뭐 곱하기나 식 같은 거로 못 구하나?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게. 자, A 곱하기 B가 이것도 하나의 그냥 경우의 수 공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A 곱하기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게요. 이렇게 노가다 말고. 자, 두 개를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짝수면 되겠네. 근데 만약에 그 짝수가 4면 지 혼자 이미 4의 배수 했으니까 반대가 홀수여도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서 인수 2가 2개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에도 다 마찬가지야. 자연수들을 좀 분류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2랑 6은 팀 A라고 할게요. 4는 팀 B입니다. 1과 3과 5를 팀 C라고 할게요. 왜 2, 4, 6 다 짝수인데 팀을 굳이 나눴어요? B는 지 혼자만 있어도 이미 4의 배수가 충족하는 친구고, 즉 소인수 2를 2개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A는 소인수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친구. 분명 성질이 다르거든. 당연히 홀수는 0개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성질에 맞춰서 이렇게 그룹핑을 먼저 하고, 자, 이제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가 실제 숫자 생각하지 말고 어떤 팀 출신이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자, 당연히 A팀, A팀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 C팀이 나오면 A팀이 나와도 되나?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남은 건 다 B팀이 존재하는 거 밖에 없지. 그래서 B팀이고 A팀 가능합니다. B팀이고 C팀 가능합니다. 당연히 B팀이고 B팀 가능하죠. C팀이고 B팀인 거 가능하고요. A팀이고 B팀 출신인 거 가능할 겁니다. 맞나? 그치? 그러면 얘는 야 스몰 A 너 라지에란 팀에서 한 명 뽑아와. 근데 얘 누구 뽑아올 거야? 때문에 선택지가 몇 개야? 2개. 얘도 2개. 2의 제곱입니다. BA는 뭐야? B팀에서 한 명 뽑아와 있는데 4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1인 거고 A가 2인 거지. 자, 이해됐으면 그냥 바로 결과만 쓸게. BC 1 곱하기 3은 3가지죠. BB 1 곱하기 1은 1가지. CB는 3 곱하기 1은 3가지. AB는 2 곱하기 1이니까 2가지. 자, 다 더해볼게요. 6, 9, 10, 15 이렇게 구하면 15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맞냐? 자,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노가다가 아니게 풀 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는 과연 이렇게 곱하기로 푸는 것이 항상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표본 공간 A 곱하기 B가 4인 경우의 수를 구했다고 쳐? 그 다음에 나 뭐도 봐야 돼?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거 봐야 되지. 그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만약에 이렇게 풀면 또 잠깐만 A팀 출신이 4개인데 그거는 직접 말해보면 2226, 6266 이렇게 4개인데 그 중에서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거는 이 하나밖에 없네. BA는 4246인데 그 2개 중에서 합이 7 이하인 건 하나밖에 없네. 이 지랄로 또 각 케이스마다 그 분자에 들어가는 거를 또 어차피 카운트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가다로 구해두는 게 분모 쫙 보이고 그 중에 분자 딱딱딱딱 동그라미만 치면 되니까 훨씬 더 낫겠지. 오케이? 다시 말할게. 경우의 수 문제에서 단독으로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풀 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노가다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오케이,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가볼게요. 어차피 다 영상으로 볼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추고 곱씹으면 되니까 난 빨리빨리 가둘게. 5번, 주머니에서 1, 2, 3, 4가 적혀있는 숫자 4개와 3, 4, 5, 6이 적혀있는 검은 공이 있습니다. 1, 2, 3, 4.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3, 4, 5, 6. 자, 그랬을 때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은 오케이. 같은 것이 존재할 때 검은 공이 2개래요. 자, 그러니 나의 새로운 표본 공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바로 같은 것이 존재한다를 볼게. 근데 같은 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3, 3 될 수 있고 4, 4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3, 3만 같을 때, 4, 4만 같을 때, 3, 3, 4, 4일 때, 뭐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까요? 그러면 1번. 자, 3이랑 뭔가랑 뭔가. 자, 이런 경우를 계산을 해봅시다. 경우의 수로 구할 거야.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나로 할 거예요. 근데 3, 3 뽑으면 그냥 공 몇 개 남았냐? 6개 남았지? 그냥 그럼 그 6개에서 몇 개 뽑자? 2개 뽑자. 6개 중에 2개 뽑아서 15. 그렇다면 4랑 4가 똑같고 나머지 2개 뽑아보셈. 또 똑같이 15겠지. 자, 근데 지금 난 어떻게 푼 거냐면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게끔 케이스 분류를 했지. 오케이? 2가지의 풀이법이 있었을 거야.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단 3, 3이 같은 거, 4, 4가 같은 거, 둘 다 같은 거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인지를 했으니까
첫 번째, 3, 3이 같은데 나머지 둘은 반드시 달라요. 1번. 4, 4가 같고 나머지 둘은 반드시 달라요. 2번. 3, 3, 4, 4예요. 3번.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으면 1번과 2번과 3번에 겹침이 없을 테니까 다 덧셈 했으면 되겠지. 근데 지금 나는 마치 합집합을 구하는 관점으로 구한 거야. 3, 3이 같아요. 4, 4가 같아요. 하고 구해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교집합이 생기겠지. 그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3, 3, 4, 4겠지. 한 가지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전체 분모는 29야. 15, 15에서 1 뺐으니까. 자, 그 중에 이제 뭘 봐야 돼? 그런 애들 중 검은 게 2개 있는 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마치 실제로 얘를 싹 다 노가다는 건 귀찮아서 곱하기로 구했잖아. 4번에 오른쪽 풀이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분모는 곱셈으로 구했어. 근데 또 분자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오케이? 동그라미를 쉽게 계산하지 못했어. 왜? 29가지를 곱하기로 구했으니까. 만약에 요 29가지를 노가다로 다 쓰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동그라미 칠 일만 남은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싫잖아. 그래서 곱하기를 해볼게요. 자, 검은색 2개래. 그 말은 3, 3인 경우에서는 흰색 하나랑 검정색 하나 갖고 오면 되지. 그러면 흰색 남아있는 거 몇 개? 3 뽑았으니까 1, 2, 4에 3개. 3개 중에 하나의 흰색과 3개 중에 하나의 검정색.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중에 하나의 흰색과 3개 중에 하나의 검정색. 근데 요 케이스도 결국 이 3, 3, 4, 4가 여기도 카운트 됐고 여기도 카운트가 됐겠지. 그럼 3, 3은 9, 3, 3은 9인 18에서 한 가지를 제외해 주셔야 제대로 교집합을 제거한 거겠지. 29분의 17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자, 6번 문제는 아까 내가 열심히 칠판에서 예시를 들어드린 거를 그냥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밖에서 출제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식변형으로 해도 괜찮지만 아까 식변형으로 하는 거 열심히 보여드렸으니까 나 좀 힘들어요. 궁금하면 직접 해보시고 나는 표로 그냥 1초 만에 조져버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 어떤 사건 2개가 큰 거냐면 코로나가 있고요. 코로나에 양성이 뜬다, 음성이 뜬다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실제 코로나인 거랑 코로나에 안 걸린 거. 검사 키트에서 양성 나온 거, 음성 나온 거 이렇게 표 바로 만들어 버릴게. 읽으면서 표 채울게요. 코로나를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는 80%다. 즉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양성이라고 판정할 확률과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음성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모두 0.8이래요. 그 말은 이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양성이라고 할 확률이 0.8인 거고 이미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을 너 음성이야 라고 할 확률이 0.8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표에 나타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멀티버스 속 양성의 비율이 0.8. 코로나라는 멀티버스 속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할까요? 그중 양성인 사람이 80. 그 다음 코로나가 아니라는 멀티버스. 코로나가 아니라는 멀티버스 중에서 너 음성이야가 80%. 여기도 총 100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비어있는 칸 20명. 20명 채워놓고 문장마저 읽을 수 있겠지. 자, 보자. 뭐래니?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아, 야, 나 표 잘못 만들었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부터 먼저 읽었어야지. 우리나라는 총 100명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그중 코로나가 30명이었어. 아,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은 먼저 30명이고 70명이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읽는 게 맞겠다. 자, 코로나 30명 중 양성인 사람은 0.8이라는 걸 넣어 24네. 비어있는 거 6이겠죠. 그 다음 코로나가 아닌 70명 중 음성이 0.8이니까 87에 56명이면 14명은 이쪽에 있었겠네. 이제 마지막으로 읽자. 어느 국민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판정되었을 때 음성이라고 나온겨. 이게 나의 표본 공간이야.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코로나의 확률을 구하래. 몇 분의 몇? 62분의 6.
오케이, 복잡한 상황도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문제는 문장이 복잡해서 두려울 뿐 되게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자, 7번 가겠습니다.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2번 반복합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후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은 다시 넣고 검은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어쩌시구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고 다 버리거나 뭐 어떤 것만 특정하게 넣는데 이 짓거리가 나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냐? 내가 처음에 뭘 뽑았냐가 그 다음번 뽑을 때의 주머니 사정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치? 만약에 내가 검은 공을 뽑았어. 그럼 검은 공이 하나 줄겠지. 뭐 흰 공을 뽑았어. 흰 공이 하나 줄어 있겠지. 지금은 막 검은 공은 막 지랄 떤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번 내가 첫 번째 시행에서 뭔가를 했을 때 두 번째 시행을 할 때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될지를 꼭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머리 쓰면 그게 기억이 잘 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처럼 꼭 나처럼 꼭 필기를 하시고 이렇게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있대. 처음에는 블랙 4와 화이트 2가 있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여기부터 출발할 거예요. 뽑아가지고 흰 공은 넣고 검은 공은 안 넣는데 뭐 그 규칙은 기억한 채로 두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흰 공만 2개 있었을 때 첫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아무튼 난 2번 할 거야. 일단 그러면 멀티버스를 좀 펼쳐볼게요. 첫 번째 시행에서 공 몇 개 뽑는다고? 3개 뽑는다며? 그럼 그 3개 뽑는 게 어떤 걸 뽑을 수 있지? 로 멀티버스를 열 거야. 첫 번째, 블랙 3개만 뽑을 수도 있죠. 두 번째, 블랙을 2개 뽑고 화이트를 하나 뽑을 수도 있죠. 그 다음, 블랙을 하나 뽑고 화이트를 2개 뽑을 수도 있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이트 3개일 수는 없구나. 개수가 모자라니까. 즉 처음에 펼쳐지는 멀티버스는 이렇게 3개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는데를 먼저 기록해 놓을 거예요. 야, 검은 공은 안 넣었는데 이거 다 버려버렸어. 그럼 검은 공 몇 개 남아? 블랙 1에다가 화이트 2 남습니다. 얘는 블랙 다 버려버리고요. 흰 공을 다시 넣습니다. 흰 공을 다시 넣어? 그럼 흰 공은 개수가 바뀌지 않네? 이러고도 느끼시면서 화이트는 2개가 유지고요. 블랙은 2개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 블랙이 하나 없어지니까 블랙 3에 화이트는 다시 넣는데요. 이게 첫 번째 시행 후의 주머니 사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흰 공이 2개 들어있어요. 그럼 봐봐. 요 3가지 케이스가 또 멀티버스가 막 열릴 수 있잖아. 근데 아까 그 배달 문제, 배달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배달 문제도 아까 마지막에 쿠폰을 받았을 때 블라블라였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8개의 멀티버스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어차피 쿠폰 받았다며 해가지고 쿠폰 받은 것만 4개 동그라미에 쳤던 거 기억하지? 그런 식으로 내가 도달해야 될 멀티버스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내가 원하는 멀티버스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뽑아야 되나만 할 거야. 가능한 모든 멀티버스를 다 여는 게 아니라, 오케이? 우리가 타노스한테 이길 멀티버스만 보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흰 공만 남아야 돼. 그 말은 검은 공은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3개를 뽑을 건데 얘는 어차피 멀티버스도 없다 야. 그치? 얘는 블랙 하나와 화이트 2개를 뽑아주시면 블랙을 버려버리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화이트 2개만 남아있을 겁니다. 얘는 가능한 멀티버스가 2개 있긴 하잖아. 뭐 블랙 2개랑 화이트 하나 뽑는 세상과 블랙 하나랑 화이트 2개 뽑는 세상이 있다고.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돼요. 나는 블랙을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없앤다는 건 뽑아서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블랙 2개, 화이트 1개를 뽑는 멀티버스만 봐주면 화이트가 2개 남는 내가 원하는 세계선으로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떤 세계선만 보면 돼요? 블랙 3개 뽑은 세계선만 보면 화이트 2개만 남는 세상이 되겠지.
오케이? 요게 내가 보고 싶은 멀티버스. 내가 도착하고 싶은 두 번째 시행 후 주머니에 흰 공 2개만 남아있어요 라는 멀티버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 1 확률을 구하래. 네. 검은 공이 2개죠. 자, 이 3개 중 첫 번째 시행 후에 검은 공이 2개인 멀티버스가 어느 거예요? 가운데 멀티버스지. 그래서 나의 전략은 흰 거 분의 뭐다? 빨간색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머니 사정을 멀티버스 펼치면서 주머니 사정 적어주는 식으로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고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 해설지를 보면 이걸 한글로 적다 보니까 1번 케이스 검정색 3개를 뽑았을 때 2번 케이스 근데 1번 케이스 안에 또 새끼 문제 기억 이렇게 된다고. 해설지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책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요 뭐 하면 되냐? 각각의 확률도 구하면 돼요. 자, 총 처음에는 6개의 공이 있을 거야. 거기서 몇 개 뽑을 거야? 3개 뽑을 거야. 근데 난 어떤 걸 뽑고 싶어? 블랙만 뽑고 싶어. 투시경을 껴서 블랙 4개 중에서 3개만 골라. 몇시 몇? 4시 3. 당연하게도 확률 구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같은 것도 다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자, 곱하기. 이게 3개 뽑은 거지.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뽑을 확률이 뭐야? 어차피 3개라서 무조건 쟤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확률 1입니다. 그 다음 얘는 똑같이 6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요. 블랙은 4개 중에 몇 개? 2개. 몇시 몇? 4시. 화이트는 몇 개 중에 몇 개? 2개 중에 1개. 몇시 몇? 2시. 1. 그게 얘 중에서 이렇게 뽑을 경우의 수, 확률이고요. 이제 불투화투야. 그러니까 총 몇 개 중에 3개 뽑을 거야? 4개 중에 3개 뽑을 거야. 그중 블랙 2개, 화이트 하나잖아요. 블랙 2개는 굳이 쓰자면 2시. 안 써도 돼요. 화이트는 2개 중에 하나, 2시 1. 자, 마지막 얘는 6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블랙 1개래. 몇 개 중에서 4개 중 하나, 2개 중 2개, 4시 1만 쓸게요. 곱하기. 이제 주머니가 5개잖아요. 5개 중에 3개 뽑을 겁니다. 근데 블랙 3개 중 블랙 3개 다 뽑아야 돼요. 3시 3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자. 얘가 뭐냐? 20분의 4네요. 20분의 4는 5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는 20분의 6 곱하기 2, 20분의 12 곱하기 4분의 2네요. 약분하자. 2랑 4 이렇게까지 6이니까 10분의 3이네요. 그 다음 20분의 4니까 5분의 1인가? 곱하기 얘는 10분의 1인가요? 와, 10분의 1. 50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누구 한다고? 얘를 하겠다고. 됐나요? 자, 그래서 마무리 계산 때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거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분수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50분의 1 한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3을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귀찮잖아. 어차피 분수 때릴 거잖아. 통분을 머릿속으로 해. 다 50분으로 맞춰놔. 그리고 분자만 봐. 그 말은 50씩 곱했다 생각해도 돼요. 50 곱하면 얼마요? 10이요. 50 곱하면 얼마요? 15요. 50 곱하면 얼마요? 1이요. 그 중에 너 50 곱하면 얼마요? 슈? 얘랑 똑같다니까? 15. 그래서 26분의 1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맞는지 한번 다시 보자. 6시 3, 4시 3, 1. 20분의 4는 5분의 1 맞고 6시 3 해놓고 4시 2시 1. 20분의 6이 12 맞고 4시 3분의 2. 4분의 2 맞고 그 다음에 6시 3분의 4 맞고 5시 3분의 1이니까 20분의 4는 5분의 1, 10분의 1. 맞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갑시다. 8번 공간이 여기 나올까? 오케이. 읽어볼게요. 바닥에 놓여있는 5개의 동전 중 임의로 2개의 동전을 선택하여 뒤집는 시행을 하기로 한다.
두 개의 동전은 앞면이, 세 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 시행을 3번 반복한 결과 두 개의 동전은 앞면이, 세 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공간이 좀 필요하네요. 일로 오겠습니다. 자, 얘도 수형도를 이용해서 멀티버스를 관찰해 볼게요. 바닥에 놓여있는 5개, 주머니 사정처럼 이렇게 표현하자고. 지금 현재는 앞면이 3개, 아니냐? 큰일 날 뻔. 앞면이 2개, 3개가 뒷면이야. 그래서 앞, 둘, 뒤, 3. 이게 스타트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2개의 동전을 뒤집어. 이걸 몇 번 하겠다고? 3번 하겠대. 그래서 결과는 또 헷갈려. 앞이 2개, 뒤 3. 맞지?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앞이 2개, 뒤에 3개. 3번 만에 이 멀티버스로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멀티버스가 펼쳐질 수 있는지 봅시다. 여기서 2개 뒤집을 거야. 그럼 네가 할 수 있게 된 짓거리가 뭐 있냐? 앞 뒤집는 가능성이 있지. 아니면 앞뒤 뒤집는 가능성이 있지. 아니면 뒤, 앞 이렇게 뒤집는 가능성이 있지. 오케이, 이렇게 멀티버스를 열어갈 거야. 그 다음 확률은 나중에 구할 거고 일단 멀티버스만. 만약에 네가 앞 이렇게 뒤집으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돼요? 뒤만 5개가 되겠지. 그 다음 앞하고 뒤를, 앞은 뒤집어서 뒤가 되고 뒤는 뒤집어서 앞이 돼. 그럼 주머니 사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 둘, 뒤, 3 이렇게 되고요. 뒤에 이응, 잘못 썼어. 뒤지. 디귿디귿을 뒤집게 되면 뒤였던 게 이제 뒤집어서 앞이 될 거니까 앞이 4개, 뒤가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2개를 뒤집어. 얘는 멀티버스가 열리겠냐? 안 열리지. 왜? 어차피 뭘 해도 디귿디귿을 뒤집어야 되니까. 자, 뒤를 뒤집을 거니까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돼? 앞이 2개 생길 거고 뒤가 3개 생길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방금 앞둘 뒤3을 요래 할 수 있었던 거 똑같이 앞둘 뒤3이니까 얘도 멀티버스가 3개 정도로 열릴 것 같네. 앞뒤, 뒤. 자, 그 결과가 먼저 빨리 쓸게요.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뒤5, 앞둘, 뒤3, 앞4, 뒷1.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열 수 있는 멀티버스 몇 종류 있게요? 2개밖에 없겠죠. 첫 번째, 앞을 뒤집게 되면 앞이 2개로 줄고 뒤가 3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앞하고 뒤를 뒤집게 되면 바뀌는 게 없죠. 앞4, 뒷1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 몇 번 진행한 거? 2번 진행한 거지. 이제 마지막이야. 3번째 시행을 한 다음 어디에 도착하고 싶냐면 요 멀티버스로 도착하고 싶어. 그러니까 앞둘 뒤3에서 열 수 있는 멀티버스 총 3가지가 있긴 할 텐데 그 3가지 다 볼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나는 여기서 이 멀티버스로 도착하는 짓거리만 하면 돼요. 뭐야? 앞하고 뒤를 뒤집어주는 거지. 여기서 뒤 하고 뒤집어주면 앞둘 뒤3이 되겠지. 여기서 이미 또 앞둘 뒤3이잖아. 앞둘 뒤3 되고 싶기 때문에 앞, 뒤 이렇게 뒤집어줘야 앞둘 뒤3이 되겠지. 여기서는 뭘 뽑아줘야 돼? 앞을 뒤집어서 뒷면으로 만들어줘야 앞둘 뒤3이겠지. 얘는 앞뒤, 얘는 앞 이렇게 뒤집어줘야 앞둘 뒤3이 될 겁니다. 오케이? 가능한 멀티버스로 일단 쫙 펼쳤다가 내가 원하는 미래로 도착하면 돼요. 자, 이렇게 결국 3번 만에 앞둘 뒤3이 되는 케이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멀티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을 구하라네. 오케이, 이제 이 멀티버스 확률을 다 구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앞둘 뒤3에서 2개를 뒤집을 거니까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중 앞을 뒤집는다니까 뭐냐? 두 개 중에 두 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D 5개인 상태에서 디귿디귿을 뒤집어서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는 어차피 다 뒷면이잖아. 어떻게 해도 디귿 2개 아니야? 확률은 1인 겁니다. 곱하기. 얘는 5개 중에 2개 중에서 야 이제 좀 이해되지? 빨리 간다. 이거 뭐 곱하기 뭐야? 앞둘 중에 하나, 뒤3 중에 하나. 2 곱하기 3이라고 쓸게. 이제 컨비네이션 생략한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일단 앞뒤 뽑아야 돼요. 52분의 2 곱하기 3이지. 그 다음 앞둘 뒤3에서 앞 뽑아야 돼요. 52분의 1이지. 괜찮냐? 이 두 개 중에 2개 다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 디귿 5개에서 디귿디귿 뒤집을 확률 1이지 뭐. 자, 이제 세 번째 요 라인 갑니다. 세 번째도 시작은 똑같네. 52분의 2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 52분의 앞뒤니까 6이지. 2 곱하기 3. 그 다음 야 5C도 힘들어. 분모 10이라고 쓸게. 분해. 여기서 앞뒤 뽑아야 돼. 또다시 6이겠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멀티버스 갈게요. 10분의 6 곱하기 여기서 디귿디귿 뒤집을 거야. 10분의 3이지. 요 상태에서 이응이응 뒤집을 거야. 10분의 몇이몇? 4C2니까 6이죠. 자, 다섯 번째 멀티버스. 처음에 10분의에서 디귿 3개 중에 디귿디귿이니까 3C2. 그 다음 이응 4개, 이 디귿 하나에서 이응 이응이니까 4C는 6. 그 다음에 이응 둘 뒷3인 상황에서 이응 디귿이니까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 맨 마지막 10분의 3으로 디귿디귿 오고 여기서 이응 디귿이니까 10분의 4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10분의 이응 4개 디귿 하나에서 이응 이응이니까 4C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계산해보자.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이제 멀티버스가 이렇게 열렸을 때 어차피 내가 이것들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지. 더 한 다음에 더 할 거잖아. 아무튼 더 할 거니까 분수의 덧셈이라서 분모가 같아야 편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계산할 때 내가 가급적 약분을 미리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드려요. 왜? 네가 이거 대가리 좋다고 5분의 3, 5분의 3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분모가 5 곱하기 10 곱하기 5인 거랑 10 곱하기 10인 거를 또 통분하려면 다시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안 해둔 채가 제일 편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런 애가 1이니까 이런 것만 잘 생각해주면 되겠지. 다 10, 10, 10이잖아요. 분모 1000입니다. 자, 그거 분해로 통분하면서 첫 번째 줄만 1 곱하기 얘는 10분의 10으로 보자. 1, 10, 6이니까 60. 얘도 6하고 1하고 10이니까 60. 666이니까 216. 663이니까 108. 663이니까 108. 643이니까 72. 이렇게 쓸게요. 덧셈하자. 108이 두 개라서 216, 216 만나서 43이니 43이랑 이렇게가 만나서 504. 504에다가 마지막으로 120이 붙으니까 624고요. 나누기 1000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에서 마무리하라고? 125를 하래요. 125 곱해주시면 125가 1000을 8로 약분합니다. 8분의 6 곱하기 24. 8, 7에 56. 8, 8에 6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단원 속 3개의 축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조건부 확률, 두 번째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 마지막이 독립시행의 확률. 요 3개의 꼭지 중 첫 번째 꼭지,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이었습니다.